저희들이 더 잘해야 합니다. 네. 말씀처럼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압도적인 게 거의 비등비등해지거나 아니면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저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년 재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 때 어쩌다가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박원순 시장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겁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오세훈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무상급식을 안 한다는 게 상상이나 가나요? 무상급식을 하면 마치 공산주의나 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 그걸 권력자가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오세훈 시장이 왜 시장에서 그만두었는가? 정말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일. 엄마 아빠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학교에서 건강을 지키게 하는 그 일이 정치인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거를 막았던 과거의 국민의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극복하고 아이들의 급식을 만들고 지금은 초, 중, 고 전학년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국의 초, 중, 고 전학년의 등록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부라고 하면 제대로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줬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새로운 서울, 기존의 우리 서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이 했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이 되어서 좋았던 것이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도 극복하는데 열심히 그 기반을 마련했고요. 각 지역구마다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역구마다 발전하고 달라지고 지역구가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저희 중랑구만 해도 중랑 구민들께서 중랑구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좋은 정치인이 되니 그리고 서울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께서 많은 예산을 보내줘서 중랑구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학교가 달라졌어요.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말 후진 책걸상, 후진 마룻바닥, 뭐 그리고 급식도 서로 차별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도시락 싸오고 이러던, 그리고 돈 내고 먹던 급식을 싹 다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지금은 저희들이 집권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약간 실망스러움이 국민들께 다가겠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기존에 오세훈 시장 때, 이명박 시장 때를 비교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명박 시장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근데 이명박 시장은 대통령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비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머물러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고 부동산 가격이 무척 많이 뛰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값이 제자리로 좀 돌아오고 그리고 또 부동산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 부동산이 많이 뛰게 된 데는 어떻든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내기 전까지는 투기의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거죠. 서울 부동산을 놓고 투기의 바람이 많이 불었고 투기의 바람이 그 금융 이자가 아주 저렴해지면서 그 금융 이자가 저렴한 틈을 타서 금융을 빼서 곳곳에 있는 곳에 투기하는 집단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 투기 집단들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 잡기 위해서 사실 대책을 내세울 때마다 아 저쪽에 가서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계속 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부동산은 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뭐 비용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금융의 대책이 아니라 공공재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 곳에 좀 더 땅을 찾아서 공공재를 마련하고 그곳에 공공의 그 주택을 건립하고 그 공공의 주택이 대신 살기 좋고 자랑스럽고 아 거기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면 또다시 나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놓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공공주택이 필요하고 그 공공주택을 민간 분양과 소셜 믹스해서 민간인 듯 공공인 듯 그래서 사람들이 민간이면서 자랑스럽고 공공인 듯 하면서 안전하고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공공재로서 가격을 낮춰서 제공함으로써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갈아탈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도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근데 현장까지 그렇게 안 오는 거죠. 현장에서는 오래 걸린다더라고. 그렇죠. 현장에서는 공공 임대 아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아직도 작게 그리고 가서 좀 시간이 지나면 나오고 싶어 하게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 공공재가 민간 영역과 이 저기 주택은 사실은 민간 영역이 어떻든 크게 중심을 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과 공공재가 믹스해서 공공재인 듯 공공재로서 안정감을 느끼고 민간으로서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이러면서 그것을 좀 더 많이 만들고 가격 조절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근데 대신 밑에 현장에서 빨리 움직여줘야 되겠죠.